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믹슈입니다. 오늘은 정말 안타깝게도 루시드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루시드의 주가가 이 정도로 하락할 정도로 정말 실적이 안 좋은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육아로 인해 바빠지면서 라이브 대신에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평가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제 리서치 자료들과 매수 계획 등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조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영상의 설명란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루시드의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루시드는 2012년 2분기에 679대를 출고하면서 97.3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러한 실적은 컨센서스였던 157밀리언 달러의 매출액보다 자그마치 38%나 미달된 수준이었고,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은 이미 애널리스트의 가이던스가 이렇게 2022년 2월 달에 대폭 하향 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달된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2년 생산량 가이던스로 약 6,000대에서 7,000대를 잡았는데요. 루시드가 사실 맨 먼저 잡은 생산량 가이던스는 2022년에 2만 대였다는 것을 본다면 정말 좋지 않은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가 예전부터 루시드에 투자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점은 사실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루시드가 한때 60달러 근처에 있던 주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났으니 저평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실적 대비해서 나오는 법이고, 기업이 저평가가 되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실적이 좋아야 과하게 하락했던 주가가 저평가가 되는 것이고, 실적에 맞춰서 다시 상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시드는 이번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고 출고량 가이던스까지 하향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도록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시드는 지금 흑자를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오로지 매출액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힌 프라이스 세일즈 멀티플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데 기준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라던가 니오와 같은 전기차 기업이 되겠죠. 여기 상자를 잘 보시면은 지금 루시드의 PS 멀티플은 405를 보여주고 있고, 니오는 5.9, 그리고 테슬라는 14.3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루시드의 경우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405배를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테슬라의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4배를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봐야 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매출액 대비해서 14배 정도를 주가가 평가받고 있는데, 루시드의 경우는 405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쉽게 말해서 테슬라와 같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앞질러서 루시드를 사는 바람에 매출액 대비해서 405배나 되는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루시드가 이렇게 14%까지 떨어지면서 바이 더 딥을 시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405배만큼은 아니더라도 400배에 가까운 시가총액에 루시드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루시드의 매출액은 빨리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매출액 대비해서 원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로스 마진은 마이너스 200%이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59밀리언 달러로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수익 또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더 안 좋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영업현금 흐름인데요. 영업현금 흐름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프리 캐시플로우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어 비록 현금이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약 4.6빌리언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채가 2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잉여 현금 흐름은 매분기 800밀리언 달러씩 줄고 있고, 캐펙스는 309밀리언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자가 지속된다면 결국 어떤 시점 2023년쯤에는 유상증자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결코 그냥 겉보기로만 좋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철저하게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합니다. 테슬라가 그랬으니 루시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업의 펀더멘털이 안 좋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재무 상태도 좋지 않다면 그러한 기업에 추가로 물을 타지 않음으로써 1차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 100%라는 것은 없으며 장기 투자의 끝에는
루시드가 살아남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해놓은 돈은 어쩔 수가 없으니 그대로 두고 다음에 투자에 더 신중을 가해서 확실히 올 수 있는 기업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곳에서 수익이 나면은 손해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했으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래 하면은 회복하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더 물을 타거나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여 하루빨리 결과를 뒤엎으려고 하면은 더 안 좋은 결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조금 천천히 가면서 마음 편하게 차라리 무조건 오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하나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를 만드는 기업으로 D램에서는 경쟁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으며 이 기업들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루시드와 달리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에서 사업을 해온 만큼 매출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으며 그로스 마진은 46.7%이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사이클과 함께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이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캐시플로우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지만 마이크론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7.7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기대되는 순이익 성장률이 10.78%인데 지금 PE 멀티플이 7.7이라는 것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20.50%는 저평가라는 의미입니다. 마이크론은 4차 산업 관련 산업에 많이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필요로 되는 D램의 양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5G에 들어가는 D램의 양은 4G 대비해서 핸드폰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이 점점 완성이 됨에 따라서 D램의 개수는 현재 대비 30배 그리고 낸드는 100배나 늘 수 있고요. 기업의 성장에 큰 축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과 낸드의 양은 2025년에는 2021년 대비 낸드는 3배 그리고 D램은 2배나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시되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망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PER 기준으로 7로 굉장히 저렴하죠. 앞으로 투자를 꾸준히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익이 빨리 오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확률로 주가가 오르냐입니다. 설사 주가가 천천히 혹은 적은 폭으로 오를지언정 저평가일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놓는다면 그것 또한 엄청나게 큰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루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루시드가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손실을 냈냐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계기로 내가 무엇을 배웠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느냐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하면서 한국장에서 많이 물려받고 항상 벗어날 때는 좋으면서도 저평가인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내서 함께 털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나서 웬만해서는 큰 비중으로는 위험한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됐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 공략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